안녕하십니까. 감사 스마일입니다. 5월 28일 수요일 아침 방송 기쁘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한 줄 명언은 세상에서 가장 이자가 높은 은행은 도전이라는 이름의 은행이다. 쓰면 쓸수록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몇 배가 되돌아온다. 따라서 도전은 하면 할수록 유리하다. 나카타니 아키히로. 네, 감사 스마일도 항상 도전하고 싶고 100만 유튜버가 되기 위해서 오늘도 힘차게 도전한다는 말씀 드리고, 감스님들 중에서도 내가 내 집 마련을 갖다가 도전해야 돼, 아니면 또 어떤 목표를 위해서 도전을 해야 돼 라고 머릿속에서만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머릿속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작게라도 꼭 행동하실 것을 이야기 드립니다. 네, 화서역 파크 프루지오 아파트 59A 타입 고층이 9억 5,400에 계약됐다고 합니다. 역대 최고 신고가 금액인데 지금 강남 3구 포함해서 용산 그리고 풍선 효과를 해가지고 이제 마포, 성동 이쪽으로만 가격이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지금 경기 남부로도 지금 이런 분위기가 지금 확산돼 가고 있고, 대선이 끝나면 또 오를 거라고 어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내 집 마련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것들 고민이 정말 많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감사스마일이 어저께 저녁 8시에 라이브 방송 시간에 집값 계속 오르는데 지금 매수해야 하나요? 라고 이제 제가 소통하는 라이브 방송을 했는데, 제 어제 영상이 저도 지금 정확하게 무슨 이유 때문에 지금 다운이 돼 버렸어요. 컴퓨터가 지금 그 시청을 제가 녹화를 하는 게 아니라 라이브 방송을 하던 도중에 컴퓨터가 멈춰 버렸어요. 그래서 중간에 인사도 못 하고, 그런데 이제 1시간이 넘었기 때문에 보시는 데는 불편함이 없을 거라 생각되는데, 제가 아침에 또 일어나서 한번 체크를 해봤더니 약간 버퍼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말하는 거랑 그 다음에 이 화면 넘어가는 거랑 뭔가 이 로지스틱에 있는 이 카메라 실시간에 이게 좀 뭔가 호환이 좀 안 되는 것 같아서 이런 것도 조금 아쉽지만, 일단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 특히 GTX A하고 수도권의 저평가 단지, 제가 수도권 저평가 단지를 제 나름대로 판단해 봤는데, 고양시, 덕양구 포함해가지고 다산 신도시, 그리고 구리, 검난 신도시, 운정 신도시는 지금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이다. 그리고 또 경기도 F4에서 광명이라든지 하남이라든지 이런 쪽 같은 경우에도 일단 잘 찾아보시면 분명히 내 자금대에 맞춰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집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꼭 지금 이 시기에 내 집 마련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많이 망설이신 분들은 꼭 어제 라이브 방송 참고하시고 GTX A 역세권의 아파트, 아니면 GTX A 역을 갖다가 최단 시간으로 갈 수 있는 곳을 갖다가 남들 관심 갖지 않을 때 꼭 관심 가질 것을 이야기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월요일날 저녁, 즉 5월 26일 저녁에 삼각 맨션 용산에 모임이 있어가지고 지나던 길에 보이시죠? 이렇게 오래된 삼각 맨션이라는 이런 빌라, 약간 어떻게 보면 아파트 개념처럼 보이긴 한데, 이 삼각 맨션도 지금 아마 재건축해야 될 것 같은데, 너무너무 또 그렇고, 또 이 삼각 맨션을 보면서 앞으로 서울의 이런 재건축 그리고 또 재개발의 이슈는 계속적으로 갈 건데, 과연 이런 것들이 빨리빨리 진행이 될 것인가는 솔직히 물음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왜 물음표라는 이야기를 드리냐면, 용산, 특히 강남, 목동 정도나 이게 가능하지 않을까, 나머지 지역은 쉽지는 않을 거라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1차에서 모임을 갖고 2차에서 맥주집에서 항상 용산을 갈 때마다 느끼는 건데, 10명 이상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라이브 시간 때도 이야기 드렸는데, 니틀백님께서 실시간 거래 시황을 갖다가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엘리트, 잠실에 있는 엘리트 엘스 리센트 트리듐은 이제 구평 30억 이하는 없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 30억이 넘어서 거래를 했고,
문득 23년 12월 달에 리치고의 김기현 대표님께서 기다려라. 기다리면 20억짜리가 10억이 되고 15억이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게 문득 또 생각이 나는데, 이제 잠실 트리듐, 잠실의 엘스 리센트 트리듐에 들어가려고 하면 이제 30억, 그러니까 20억에 살 수 있었던 거를 이제 30억에 살 수밖에 없다. 그리고 25평 같은 경우에도 이제 거의 25억 이하는 아예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스마일이 어저께 잠실 또 지나가던 길에 보다 보니까 진짜 강남과 잠실은 많은 사람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겠구나. 교통뿐만 아니라 모든 인프라, 병원, 학교, 그 다음에 일자리까지 다 갖춰져 있다 보니까 진짜로 많은 사람들이 선호할 수밖에 없고, 예전에는 지방에 계신 분들이나 해외에 있는 분들이 서울의 아파트를 갖다가 살까 말까 망설였다고 하면, 지금은 살까 말까 망설이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사놓고 고민을 한다는 말씀을 감사 스마일이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뜨거운 분당, 하지만 앞으로 또 주의할 사항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리틀백님께서 또 블로그에 또 이런 이야기 해주셨는데, 분당 같은 경우도 이제는 이제 매물이 23억, 분당 파크뷰는 또 양지 금호 같은 경우에도 33평이 18억 2,200까지 거래가 완료됐고요. 시범 삼성도 지난 주말에 33평이 17억 9천에 거래가 완료됐다. 하지만 앞으로의 주의사항이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일기 신도시 선도지구로 이제 빨리빨리 진행을 해야 되는데, 또 무언가 또 걸림돌이 또 있지 않을까, 또 아니면 또 다른 또 변수가 또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주의사항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제 방송 보시고 난 다음에 리틀백님 블로그라든지 또 리틀백님 커피챗 보시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로 중요한 정보들 얻어 가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양평에 있는 본 파머스 가든의 철학과 예술의 향연 타워 팰리스의 문화살롱 강남 문화포럼이 거의 제 기억으로 한 7, 8년 지금 된 것 같은데, 이 왼쪽에 계시는 박사님이 함순용 박사님이십니다. 그리고 감사스마일이 가장 어립니다, 이 모임에서. 그런데 저는 이 철학과 예술에 대해서 이 한 박사님을 통해서 알게 되다 보니까 상당히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물론 물질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내 안에 이 철학적인 그런 생각과 그리고 예술을 갖다가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있는 게 삶을 더 풍요롭게 해준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스님들께도 제가 앞으로도 이렇게 철학적인 이야기도 많이 드릴 거고요. 부동산 이야기만 할 수 있는 채널이 아니라 다양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감사스마일 TV가 될 수 있도록 감스님들이 도와주실 거라고 저는 믿고, 어제 못다 했던 이야기들은 다음번에 또 이야기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으면 또 이야기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그 감사스마일 TV 어제 했던 라이브 방송 못 보신 분들은 꼭 보시고, 진짜로 6월 3일 이후에 판단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대선 결과를 보시고 난 다음에 판단을 하셔도 된다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본론으로 제가 이야기 드릴 주제입니다. 집값 이렇게 될 겁니다. 대선 이후에 부동산 전망, 감사스마일 생각, 그리고 KT 에스테이트라는 이 기사를 토대로 제 생각을 포함해가지고 이야기를 좀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한 시간에 다들 아시죠? 네. 구독과 좋아요는 감사스마일이 꾸준하게 지치지 않고 100만 유튜버를 가는데 큰 힘이 되고, 더 나가서 감사스마일이 부동산 방송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그런 투자 정보라든지, 그리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더 많은 정보들을 제 채널에 담을 수 있는 큰 힘이 된다는 말씀 드리면서,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제가 알림까지는 바라지 않을 테니까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집값이 많은 분들이 작년 하반기만 해도 내려간다, 올라간다 의견이 반반이었다고 하면, 지금은 집값이 내려간다는 의견보다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그런 의견이 정말 많아요. 그런데 제 결론을 먼저 드리면, 대통령 선거하고 누가 대통령이 되든 간에 최소한 3년, 정말 정부에서 주택 공급을 빨리 한다고 하더라도 3년이에요. 3년간 25년 하반기, 26년, 27년
저는 28년 상반기까지는 아마 올라가지 않을까. 하반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향후 3년간은 내리는 요인보다 상승하는 요인이 많고, 지금의 집값이 올라갔을 때 막을 수 있는 방법은 규제 지역하고 대출하고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이런 것들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이미 대출은 스트레스 DSR 3단계를 7월부터 시행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제 돈이 없으신 분들이나 종잣돈이 없으시거나 이제 대출 여력이 안 되시는 분들은 진짜 내 집 마련을 갖다가 할 수가 없어요. 그런 분들은 뭐 3기 신도시 본청약을 기다리거나, 아니면 일단 집값이 내려가기를 또 기다려야 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 가지고 또 부동산 그런 정책이 또 변화가 되게 되면 그때 또 기회를 잡아야 되는데, 이런 공급 부족이라든지 금리 인하라든지 그리고 저금리로 또 갈 거고, 그리고 신축 분양가 아파트 가격이 계속적으로 비싸집니다. 그 계속적으로 비싸진 이유는 일단 건설 경기, 그 다음에 아파트를 짓는 분위기가 아니라 아파트를 더 이상 또 짓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팽배해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렇다는 말씀을 제 결론으로 드리고 한번 살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주택 매매 가격 변화 추이가 16대 대선 때 가장 높았습니다. 지난 20대 대선, 그러니까 대선 이후에 주택 매매 가격이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5월 8일 당선 이후에 이제 집값이 올라가가지고 이제 정부에서 뭐 여러 대책을 했지만 더더욱 뭐 집값이 계속 올라갔었죠. 근데 대선 결과로만 따졌을 때는 지금 그렇다는 말씀 좀 드리고, 그렇다고 하면 이를 토대로 분석을 해보면 지난 16대 대선 때 왜 이렇게 올랐냐면, 그때 당시에도 저금리라든지 공급 부족, 규제 완화가 맞물리면서 집값이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부동산에 대해서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당선 이후에 시장이 잠시 안정을 되찾는 모습을 보였는데, 지금 동일하게 그런 2016년도의 모습이 또 지금 데자뷰처럼 또 나올 거라는 그런 전문가들의 의견이 많이 있고, 감사스마일도 그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집권 후반부로 갈수록 집값이 상승하는 경우가 더 많았고, 대다수 전문가들에 의하면 이런 현상은 집권 초기에는 서민 주거 안정을 앞세우고 또 강한 규제 기조를 유지하지만, 후반부로 갈수록 규제보다는 또 경기 부양이라든지 유권자 달래기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나타나면서 생기는 결과일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하면 이 부동산 공약, 지금 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라든지 국민의힘의 김문수 대선 후보가 부동산 공약을 갖다 이렇게 내세웠는데, 제가 여야 다 똑같이 제가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이대로 실천할 수 있는 것이, 저는 물론 이 계획을 갖다가 실천하는 게 공약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몇 가지가 안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단 4기 스마트 신도시도 그렇고, 결혼과 출산 시 최대 9년간 주거비 지원도, 이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실현할 것이며, 또 이 250만 가구 공급은 전에 윤석열 정부 때도 한다고 했는데 말 그대로 지금 실천되는 게 하나도 없고, 청년 신혼 육아가구 위한 연간 20만원 공급도, 이것도 사실상 실천 가능하기가 너무 힘든 공약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양당 대통령 후보들이 나와서 이 부동산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말을 좀 아끼고 있다. 왜? 이분들도 다 알고 계세요. 지금 주택 공급이 없고, 지금 금리 인하가 지금 계획되어 있고, 또 신축에 있는 분양가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다 보니까 앞으로 부동산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런데 공급은 하겠다. 하지만 공급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거든요. 신도시 건설하는 방법이라든지 재건축 재개발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재건축 재개발하는 것도 지금 부수고 새로 짓는 것도 아무리 빨라도 6년에서 7년 걸리는데,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지금 올 하반기에 바로 스타트를 해서 부수고 새로 지어도 이분들 임기 때까지 입주를 못합니다. 그리고 3기 신도시도 여러가지 이슈 때문에 지금 뭐 문화재 출토라든지 아니면 뭐 여러가지 이런 이슈 때문에 뭐 찔끔찔끔 들어온다고 표현을 할까요? 28년에 입주하고 뭐 29년도 입주하고 30년도 입주하고 31년도 입주하고 이런 식으로 찔끔 입주하다 보니까 한꺼번에 또 입주를 또 못하는 그런 상황.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은 내가 서울이라든지 수도권에 아파트를 갖다가 들어가고 싶은데 아파트를 들어갈 수 없다는 것들을 이제 직감적으로 체감적으로 알고 있다 보니까 지금 아무도 지금 이제 뭐 지금 정부에서도 지금 집을 사는 것에 대해서 이제 주시하고 있고, 집값 올라가는 것들을 지금 자시하지 않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누가 대통령이 되든 간에 저는 집값은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말씀 드리면서, 물론 감수님들 중에서 내 능력이 안 되고 난 집값 오르면 뭐 조금 떨어질 때 사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기다리셔야 될 수밖에 없는데, 만약에 내년에 전세 만기라든지 나는 내년에 내 집 마련을 갖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의 가격을 갖다가 스크랩을 하시는지 아니면 캡처를 해놓고, 아, 내가 내년에 이맘때쯤에 과연 고양시라든지 서울이라든지 이런 아파트를 지금 금액으로 살 수 있을 것인가를 갖다가 진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만약에 내년에 사게 됐을 때랑 지금 사게 됐을 때랑 가격 차이는 어느 정도가 나 있을까를 한번 살펴보는 것도 하나의 공부가 될 거라는 말씀 드리면서, 누가 대통령이 되든 간에 대통령이 내 집을 갖다가 대신해 주지는 않는다는 말씀을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새로운 새로운 정부가 탄생되게 되면 대통령 집무실하고 국회 일부를 세종시로 이전하는 공약이 나온다고 하는데, 저는 세종시로 내려가는 거는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저는 제 생각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서울을 갖다가 포기하고 국회를 갖다 세종시로 이전을 갖다 하는 거는 누가 대통령이 되든 간에 쉬워 보이지는 않는다. 최근에 지금 청와대로 다시 들어간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다 보니까 청와대를 사람들이 정말 많이 방문한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6월 3일 전에 청와대 가실 수 있는 분들은 청와대 내부라도 한번 구경해 보실 것을 이야기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집값 떨어진다는데 왜 집을 사냐고 무주택자 3만 명 이유는 이것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20, 30대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전에는 이제 집값이 떨어지면 살 것이다. 근데 집값 뭐 오르든 떨어지든 상관이 없는데, 집값이 떨어질 때 무주택자분들이 사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런데 지금 집값이 떨어진 게 아니라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무주택자분들이 집을 산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이겁니다. 이제 무주택자 내 집 마련 3개월 연속으로 지금 증가를 했고, 전문가들 분석은 단기적 현상이 아니라 금리가 이제 인하할 것이고, 그 다음에 규제가 어찌됐든 들어가더라도 보니까 코로나 이후에 집값이 내려갔다가 지금 다시 반등하는 것들을 보다 보니까 결국에는 집값이 오르는 것이 아니라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거고, 그리고 서울과 수도권의 신축 아파트들, 특히 준신축 신축 아파트들만 오르고 있고, 구축이 많은 노도강 금강구에 있는 아파트는 오르지 않고 있고, 빌라라든지 오피스텔은 애물단지로 지금 전락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20, 30 세대들이 지금도 늦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상당히 생애 첫 주택 매수를 갖다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연령대별로는 30대가 가장 많은데, 일단 뭐 30, 40대가 연끌까지 뭐 했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으실 거고, 연끌이 아니라 뭐 여러 가지 뭐 부모님들 도움이나 아니면 뭐 내 능력으로 하시는 분도 물론 계시겠지만, 중요한 거는 지금 30대가 내 집 마련을 서두르고 있다라는 거죠. 그 이유는 집값이 이제 더 이상 떨어지지 않을 거라는 그런 심리적인 이유, 그리고 3기 신도시를 갖다 기다리려고 했던 분들도 사전청약을 당첨됐는데 사전청약 포기를 하고 차라리 그냥 그 돈으로, 그 기회비용으로 해서 삼성벨트 주변, 뭐 3기 신도시 주변 쪽으로 해서 내 집 마련을 갖다가 하는 이런 전략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의 지금 높은 집값 부담을 갖다가 또 피하면서 입지와 가격을 또 모두 고려한 실속형 매수 전략이 지금 수도권 외곽 선호로 이어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검단 신도시라든지 파주 운정 신도시라든지 2기 신도시, 그 다음에 다산 신도시라든지 덕양구에 있는 창릉천 벨트 주변에 있는 아파트들을 지금 당장 입주를 못하더라도 한 2년, 뭐 3년 후에 입주를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이라도 내 집 마련을 해야 되겠다는 그 무주택자들의 실수요가 지금 가세하고 있고, 특히 또 지방에 계시는 분들도 서울 수도권으로 해서 이렇게 내 집 마련을 자녀들 때문에라도 이렇게 하는 분들이 정말 많이 증가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이상 지금 분양가 내릴 일이 없고요. 또 청약 흥행의 무주택자들은 더 이상 이제 기다릴 수 없다. 그리고 7월부터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적용되기 때문에 기회는 지금이다라는 이런 생각이 부동산 시장에 지금 팽배해져 있고, 그렇다고 하면 고양시에 이런 분위기가 언제쯤 넘어올 것인가, 많은 분들이 감스님들 중에서 이제 그런 게 정말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서울이 지금 5월부터 본격적인 상승의 분위기로 갔기 때문에 빠르면 7월, 조금 늦으면 8월 달쯤에는 고양시로 넘어올 거라고 생각되고, 조금 이제 이런 분위기가 넘어오기 전에 저는 늦어도 6월 30일 전에, 6월 30일이 아니라 6월 28일 전에만이라도 내 집 마련 계약서라도 작성하시면 분명히 좋을 거라는 말씀 드리면서, 지금도 6억이야 9억이야 정말
좋은 아파트들 많이 있고 수도권에 저평가된 첫 번째를 이야기를 하라고 이야기하면 저는 자신있게 고양시 덕양구다. 특히 창릉천 주변에 택지지구에 있는 삼성 원흥 지축 향동 덕은이다. 여기에 직주 근접이라든지 나의 그런 주변에 자녀를 갖다 키울 수 있는 그런 주변 자연 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보면서 GTX-A 삼성역 무정차 되기 전에 남들 관심 받지 않을 때 우리 지금이라도 집 살까? 당연히 지금이라도 집을 사야 된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이야기 드리면서 감사스마일의 5월 28일 수요일 아침 방송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스마일 생각은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서울로 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내가 내 능력을 떠나서 내가 어떤 것들을 내 집 마련을 도전한다라는 생각이 있으면 그런 도전은 꼭 해야 된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이야기 드리면서 감사스마일 TV를 애청하신 분들은 무조건 내 집 한 채는 필수다. 그리고 두 채까지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여유 있는 그런 감스님들이 꼭 되실 것을 이야기 드리면서 수요일 아침 방송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 가득 하시고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